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넣고 우파에서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죠. 서울 도봉에서 당선된 김재섭, 30대죠 나이가 30 몇 살입니까? 아주 젊은 친구인데요. 이준석 효과를 지금 기대한다면서 김재섭을 밀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러네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럽니다 지금. 권성동이가 특히나 이 김무성 카드를 미는 것 같은데, 근데 김무성 카드는 이 저항감이 크잖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렇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김무성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나경원, 권성동, 심지어 주호영까지도 아마 김무성 카드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이 지지층 전체에서는 김무성은 비토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김무성을 빼면은 현재 권영세, 권성동 자신, 그리고 김재섭, 그리고 그 밖에 뭐 외부인 뭐 이 정도로 거론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전부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김재섭은 나이가 37세군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네. 몇 살, 한두 살 많네요. 그렇지만 이들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이 지금은 탄핵 국면이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후에 내란으로 이제 몰리면서 결국 이제 국회 탄핵 소추가 통과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탄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싸울 수 있는 인물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원장은 상당한 정치력이 생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치적 야심이 있거나 차기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우파에서는 그 김문수를 많이 추천합니다. 저도 김문수 좋아하고요. 차기 대선에서는 김문수를 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만 김문수의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언더그라운드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문수는 중요한 언론사에서 거론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김문수 해도 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 자꾸 말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계속 할 겁니다만 그걸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폭발적인 어떤 계기가 없는 한 김문수는 결국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출마한다 해도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대상에 못 들어가고 뭐 그러면 후보가 못 되는 거지 아예. 예비 경선 후보에도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비대위원장 카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안 맞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 좌파로부터, 야당으로부터도요. 계속 시달리면서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비대위원장은요,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되어야 합니다.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해야 됩니다. 탄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엄입니다. 계엄을 찬성해야 됩니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엄의 이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정,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 조건에서 김문수는 맞지 않습니다. 계엄이 벌써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일단 맞지 않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인물이라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의지를 갖춰야 됩니다. 용기와 결단력.
투쟁력까지 전투력까지 갖춰야 되겠죠. 김문수는 여기서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부정선거도 언급을 안 하는 인물이에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안 합니다. 때문에 계엄도 인정 안 하고 부정선거도 인정 안 하는 분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는 나중에 대선에서 출마하면서 뭐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간판, 그 위상에 걸맞는 인물을 이렇게 찾자면은 황교안밖에 없어요. 황교안은 지금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요,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공감하면서 적극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말기암 상황이다라고 하더군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지금 3명이 지금 공석인데요. 이것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사이드에서요, 이렇게 서너 가지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각에도 없고 국민의힘 안에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서너 가지 조건은 고사하고 한 개라도 제대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은 대통령과는 완전히 이렇게 서로 남남이죠. 그냥 갈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이 아니고 황교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가는 길, 그리고 황교안이 가는 길은요, 사실상 정반대의 길이죠. 정반대의 길. 한동훈이 지금 그대로 당대표에 있다 그러면요, 국민의 눈높이, 여론 봐요? 언론 보도하는 거 보세요? 이러면서 그냥 대통령을 완전히 잘라낼 겁니다. 그럼 죽죠. 그렇게 하면은요, 대통령은 정말로 죽습니다. 헌재도 버린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놔버리면은 헌재가 법대로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대통령을 놔버립니다. 헌재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권성동 체제에서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액션이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그냥. 여론도 좋지 않고, 국민의힘도 미온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언론사들도 대통령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대 사항입니다. 희망회로, 희망 고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6인 체제에서는 희망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좀 큽니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가 과연 6인 체제를 지켜줄런지, 그것도 이제 미지수고요. 이런 속에서 분위기를 저쪽으로 완전 이렇게 쏠리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력을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이 대국회 관계, 대야 관계, 이재명에 대한 입장,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과 같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조건을 두루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중량감 있는 사람들 중에 비대위원장감 이래 앉힐 수 있는 사람 중에 찾아보면은요, 돌고 돌아서 자꾸 찾아봐야 결국에는 황교안 외에는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당대표도 해봤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해봤기 때문에요, 어쩌면 최적임입니다. 보통 하늘이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필요한 인재를 내린다 그러죠. 적재적소로 내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는 황교안 말고는 없습니다, 답이. 나중에 대선 국민이 만일에 열리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황교안입니다. 김문수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지만 벌써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계엄도 인정 안 해. 계엄도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도 지금 언급 안 하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스탠스에서는요, 현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게 김문수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 이제 대선을 내다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일체화되는 것을 본인이 약간 꺼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사회 현상이 사회적 어떤 중요한 조직이나 이런 언론들이 전부 한쪽으로 이제 가는 걸 보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는 그렇게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로서 김문수를 한번 띄울 수가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좌우지간 비대위원장을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들어가면 황교안 아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빨리 뭔가 행동이 지금 나와야 되고 국민의 생각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뭐 전화 걸기, 문자 넣기, 뭐 게시판에 뭐 글쓰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황교안이 현 시점에서는 최적임의 비대위원장입니다. 황교안 비대위원장, 민경욱 사무총장 이 투톱이면 게임 끝입니다. 그럼 대통령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로 완전 판을 엎지 않고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완전 넘어간 여론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속 방어만 하다가 후퇴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